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 의미로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반응 전 총질량은 반드시 반응 후 총질량하고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자, 첫 번째가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있지? 같은 반응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질량비대로 또는 몰수비대로 또는 부피비대로 반응한 후에 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자, 이 뜻이 뭔지를 조금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에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 다 배웠었지? 네. 자, 그런데 봐봐. 자, 이렇게 AA2 기체가 BB2 기체하고 반응해서 C 기체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여기 2가 붙었니? 아니요. 그치? 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물질에서는 있지, 개수가 1대 1대 1도 가능하고 1대 1대 2도 가능하고 1대 3대 2도 가능하고 뭐 또는 1대 뭐 2대 2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숫자 봐봐. 요 뒤에 있는 숫자. 얘는 3 이상 수는 안 나와요. 특히 3이라는 수는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법칙을 한번 해보자.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수증기를 만든다고 해볼까? 개수비는 어때? 2대 1대 2지요. 네. 이게 몰수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몰수비는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1몰이 반응해서 얘 2몰이 만들어진다. 자, 질량비는 잘 봐야 돼. 자, 수소 2몰은 4g이지. 네. 그리고 얘는 32g이야. 그러면 얘는 36g이 만들어지는데 질량비를 봐봐. 1대 8대 9라고 하는 질량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럼 만약에 얘 1g하고 얘 10g을 처음에 줬어. 처음에. 자, 그러면 수증기는 몇 g 만들어지냐면 항상 반응을 할 때 잘 봐. 반응을 할 때 얘 1g은 얘 8g하고 반응해야지.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9g이 생겨야 돼. 그러면 잘 봐. 반응 후에 얘가 2g 남고 얘가 9g이 생겼어요. 자, 반응 전이 11g이지. 네.
반응 후도 11g이지. 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 의미 봐봐. 반응한 양이 1g, 8g이 없어졌니? 네. 그러면 무조건 얘는 9g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야. 이해돼? 네. 아, 얘 2g하고 얘 10g을 넣었어, 처음에. 그러면은 수증기는 몇 g 만들어질까? 음, 그 왼쪽에는 1g 남고 오른쪽에 2g 남아요. 그러면 반응을 할 때 얘가 1g 없어지고 얘가 8g 없어져서 얘는 9g 생기는 거야? 네. 그러고 반응 후에 보면 얘가 1g 남고 얘가 2g 남고 얘는 9g 생긴 거? 네. 윤호야, 이렇게 하면은 반응물이 두 가지가 남았지. 네.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질량 비대로, 몰수 비대로, 부피 비대로 반응한 다음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아야 돼. 그러면 요건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봐봐. 자, 수소 2g에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이야? 산소 16g? 그래, 16g이 반응해야 되는데 10g밖에 없지. 네. 그러면 반응할 때 10g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없어지냐면 1.25g이 없어지지. 10g의 8분의 1. 음, 그러면 얘는 무조건 11.25g이 생기고 반응 후에 보면 얘가 0.75g이 남고 얘는 11.25g이 생겨야 된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성 분배의 법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야.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자, 세 가지 예가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 예를 선생님이 두 가지만 우선 21페이지에 두 문제만 풀어줄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윤호가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아. 뒤쪽에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용액의 네. 농도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1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림은 A 플러스 2B가 C가 되는 반응.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졌네. A 기체가 이 B하고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봐.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를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반응 후에 누가 다 없어졌니? A요. A가 다 없어졌지. 그런데 B와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3대 4요. 그래, 잘 봐. 처음에 A와 B를 1대 1 같은 질량으로 넣었지. 네. 그랬더니 반응 후에 봤더니 B하고 C가 3대 4로 남았다 그랬지. 네. 자,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냐면 자, 봐봐. 반응 후 7g이라고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반응전도 얼마여야 돼? 7요. 7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얘 A 3.5g이 있었고 얘도 3.5g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을 할 때 어떻게 없어졌냐면 얘 3.5g은 다 없어졌고 얘는 0.5g이 없어진 거지. 그래야 3g이 남지. 네. 그리고 C가 4g이 생겼잖아. 그래서 4g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윤호야 여기에서 봐봐. 반응하는 질량비가 요거야. 3.5 대 0.5 대 4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거든. 자, 이거를 몰수비로 환산할 거예요. 자, 몰수비로 환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걸 그대로 올려. 개수 얼마야? 3.5. 1이니까 1몰에 해당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올려. 개수 얼마야? 2요. 그러면 얘는 2몰에 해당. 얘는 올려봐. 몇 몰에 해당이야? 1몰. 그래. 그러면 잘 봐. 3.5는 1몰. 얘 3.5는 10 얼마야? 14몰이죠? 네. 그리고 얘는 12몰. 얘는 1몰. 자, 같은 몰수의 질량비가 분자량이지. 그치? 네. 자, 분자량비 봐봐. A 대 B 대 C는 1몰의 질량은 3.5 대 0.25 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얼마야? 14 대 1 대 16. 이게 분자량이거든.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보기 중에 한번 봐봐. A와 B의 분자량비는 7 대 1이다. 틀렸지? 네. 14 대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반응후 실린더의 B와 C의 몰수비는 반응후 12 대 1. 이거 봐. 12 대 1이다. 맞죠? 네. 반응 전가 후 실린더 전체 기체 밀도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고 이거는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러면 반응 전은 14하고 1몰 더하면 15분의 1이지. 네. 반응 후는 12하고 1 더하면 13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밀도비는 13 대 15가 나와. 음, 이해됐어? 네. 그래.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X2 기체가 이 Y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A가 됐다 그랬지? 네. 자, 윤호야, A가 가능한 숫자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그 1하고 2요. 그렇지. 2라고 2밖에 안 돼. 자, 그러면 A를 2라고 놓고 풀어보자. 2라면 자, 이걸 2라고 놓고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네. 자, 반응 전에 봐봐. 얘는 11.2L 있고 전에. 그리고 요게 V1이야. 맞니? 네.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누가 남았어? Y2요. Y2가 남았으니까 반응을 할 때 얘는 11.2L 다 없어졌지. 네. 얘는 얼마가 없어야 돼? 22.4L가 없어져야지. 네. 왜냐면 개수비는 부피비니까. 부피가 2배 반응해야지. 그러면 2라고 했으면 얘는 22.4L가 나와야지. 14. 네. 그러면 얘가 반응 후에 갑자기 0.5g이라고 줬어. 0.5g. 부피로 안 주고. 얘는 22.4L야. 그럼 봐봐. 자, 전체 더했더니 16.8L가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죠. 틀렸잖아. 왜 틀렸냐면 A를 2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A는 1이구나. 자, 요게 1이야, 1. 그러면 1로 놓고 풀어보자. 자, 1로 놓고 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 얘는 22.4L 없어지고 얘는 11.2L 생기겠지. 네. 그러면 남은 게 얘가 0.5g 남고 11.2L야. 그럼 봐봐. 요거 더해서 16.8L가 되려면 0.5g은 5.6L가 되네. 그치? 네. 5.6L는 4분의 1몰이에요. 그러면 Y2가 4분의 1몰이 0.5g이다. 그러면 Y2 분자량은 얼마야? 2g? 그렇지. 2g이 아니라 2. 2요. 2. 그렇지. Y 원자량은 얼마야 그러면? 1이겠지. 1. 네.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22.4에 5.6을 더하니까 28리터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자. 자, 요걸 V2로 주고, 그 다음에 얘가 11.2리터가 주어졌어. 처음에, 반응 전. 근데 두 번째 반응에선 누가 다 반응했어? X2요. X2가, X2가 남았잖아. 아, 네. Y2가 11.2리터가 없어져야지. 네. 그러면 X2는 5.6리터가 없어질 거 아니야. 절반. 네. 그러면 얘는 5.6리터 생기겠지? 네. 그랬더니 반응 후에 얘가 21g이 남았대. 5.6리터가 생겼고 요 두 개를 더했더니 22.4리터라고 나왔지. 전체 기체. 네. 그러면 21g은 16.8리터예요. 얘는 4분의 3몰이야. 그러면 얘는 5.6에 16.8 더하면 22.4리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X2의 분자량은 얼마야? 그러면 4분의 3몰이 21g이야. 그러면 X2 분자량은 28. 28이야. 그러면 X 원자량은 14요. 14 이렇게 푸는 거야. 야, 윤호는 진짜 굉장히 잘 따라온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기 중에 봐봐. A는 1이다 맞죠? 네. 그리고 V2는 22.4리터지. 네. A의 분자량은 얼마야? AU 분자량. 자, 여기다 넣어봐. X2의 분자량은 28. 그 다음에 Y2의 분자량은 2. 2짜리가 2개. 30. 4지. 네. 그게 다 A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얼마야? 32요. 그렇지. 32가 분자량이거든. 이해됐어? 네. 이게 바로 이 양적 관계의 개수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성 분배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용액의 농도로 넘어가자. 용액의 농도 하면은 1단원이 다 끝나, 윤호야. 그러면 한동안 우리 문제를 좀 자세히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를 좀 풀어야 돼. 문제가 네.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 풀다 보면. 자, 농도 풀어보자. 자, 농도에는 자, 제일 먼저 퍼센트 농도가 있어.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라고 표현해서 온도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퍼센트 농도를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용액 질량은 또 어떻게 돼? 용매 질량하고 용질 질량을 더한 거죠? 네.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해도 돼. 자, 그런데 농도가 같아도 같은 질량의 용액 속을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 자, 포도당 수용액 그러면은 10g은 포도당이야.
물은 90g이겠지. 네. 그러면 자, 포도당의 몰수는 포도당의 분자량 180분의 10, 그래서 18분의 1몰이 녹아 있는 거거든. 근데 자, 봐. 10% 설탕물 해보자. 자, 10g의 설탕하고 물이 90g 똑같이 있어. 이렇게 질량은 같지만 자, 물질의 양, 몰수는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몰수는 설탕의 분자량의 342야. 그 중에 10몰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를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두 번째 이제 몰 농도를 배울 거예요. 자, 몰 농도는 라지 M으로 쓰고 이거의 실제 단위는 몰 퍼 리터 이렇게 쓰는데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이게 몰 농도야. 근데 잘 보자. 얘는 부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부피도 변해요. 부피가 아니라 농도도 변해요. 이게 단점이야. 근데 몰농도의 공식은 이거 몰농도 공식 꼭 알아야 돼. 용액 부피 리터분의 용질 몰수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몰수 N이라고 하고 요거를 부피 V라고 하면 MV 값은 뭐니? 몰수 N이지 N.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자,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리터로 표현했을 때 몰수가 나온다. 그런데 요 공식은 또 요렇게도 외워야 돼. 자, 1000분의 용액 부피가 있지? 미리리터로 주어지는 경우 1000으로 나눠야 리터가 될 테니까. 그리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그치? 자, 몰 농도와 용액 부피가 같으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입자 수는 똑같아요. 몰수는 같다. 이게 바로 몰농도의 특징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몰농도에서 두 가지 식을 더 배워보자. 희석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혼합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희석용액 몰농도 구하기. 자, 이거는 MV는 M-V-로 풀면 돼. 자, 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의 중류수를 구해서 500ml가 됐어. 자, 포도당 수용액에 중류수를 넣어 500ml가 되었다. 자, 이 몰 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저 식에 넣을 거예요. MV는 M-V-에 넣을 거야. 0.1 몰 농도짜리가 수용액 여기 200ml죠. 네. 그래, 0.2리터에 증류수를 부었더니 몰 농도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0.5리터로 변했지. 네. 그래, 그러면 M은 0.04 몰 농도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
이게 증류수를 부어서 농도를 희석할 때 푸는 문제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혼합용액.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 구하기는 M1V1 더하기 M2V2 더하기 땡땡땡은 MV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거기에 얘가 뭐가 나와 있니? 자, 1몰 포도당 100ml와 2몰 포도당 100ml를 섞었다. 100ml와 이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어요. 그러면 몰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식에 넣을 거예요. M1V1 더하기 M2V2는 MV. 자, M1은 1 곱하기 0.1L 더하기 2 곱하기 0.1L는 100ml 100ml 섞으면 200ml가 되지. 네. 그래. 그러면은 M은 얼마냐? 1.5몰 농도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됐어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선생님이 요걸로 예를 들어줄 테니까.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 만들기, 이거를 한번 배워보자. 여기에서는 어떤 기구가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자, 첫 번째, 포도당 1몰의 질량 180g을 저울로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비커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녹여. 자, 이렇게 증류수로 녹인 다음에 이 녹인 용액을 1리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되거든. 넣는다. 자, 비커의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겼어. 그러면 막 비커 벽면에도 막 묻어있고 하지. 네. 따르면은 그 가만 놔두면 밑에 또 액체가 가라앉잖아. 막 밑으로. 그래서 그걸 버리면 안 되고 비커를 증류수로 두세 차례 헹궈요.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넣어. 자, 그래서 이거를 두세 번 한 다음에 자,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서 표선에 맞추면 돼. 자, 그리고 마개를 막고 자, 라벨을 붙이면 되죠. 라벨을 붙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커에 액체를 부피 플라스크는 어떻게 되냐면 목이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바닥이 이렇게 납작한 플라스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표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액체가 이렇게 채워지겠지. 네. 몇 번 헹궈서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증류수로 요 표선까지 딱 맞추고 마개를 막고 흔들어주면 1몰 포도당 용액이라고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뒷장 한번 봐봐. 용액의 농도를 환산하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농도를 환산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 자,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구한다.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용액의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겠지. 네. 그리고 자, 이 식으로부터 용액 질량은 용액 밀도에다가 용액 부피를 곱하면 되니? 네. 그 다음에 자,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 용액 밀도 분의 용액 질량. 그렇지. 용액 밀도분의 용액 질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용질의 질량은 퍼센트 농도로부터 구하는 용질의 질량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걸 곱하면은 용질의 질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 농도로부터 용액의 질량은 용질의 질량은 MV 곱하기 MV가 몰수였지. 네. 몰수의 화학식량을 곱하면은 이게 다 용질의 질량이에요. 자, 앞에서 농도 공식에서 다 구해지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농도 공식에 대입하면 돼. 자, 이게 바로 농도를 환산하는 방법이야. 되게 중요해. 한국에 오면은 이 수능에서 이거 무조건 해마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넓게 비어있는 네.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쭉 1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1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윤호야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라고 외우라 그랬지? 네.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1몰 질량의 그램을 그렇지.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 맞아요.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자, 이렇게 된다 그랬지? 네네. 절대 아닌 건 질량비라 그랬죠? 네. 여기에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하다.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 1단원에서는 이거를 다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또. 몰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라.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라. 이랬죠? 네. 자,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잘 봐야 돼. 같은 부피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야. 그 다음에 역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분자수 질량비는 분자량비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 같은 질량의 부피비가 주어지잖아. 역수는 역시 또 분자량비예요. 같은 질량의 부피비의 역수는 분자량비다. 자, 또 이거를 1g의 부피비라고 줄 수도 있거든. 네. 역수비는 역시 분자량비야. (1g) 부피비의 역수비 분자량비.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또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자, 여기에서 A 질량분의 B 질량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지는 경우 있거든. 이 해석을 잘해야 돼. A 질량분의 B 질량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 원자와 B 원자의 원자량의 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자수 B라고 해석을 해서, 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문제에서 A분의 B의 질량을 줬는데 조건에 안 맞아. 그러면 뭘 구하냐면 B분의 A를 구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다.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용액 부피, 용액 질량 다 구할 수 있지? 네.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인데,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은, 자,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그 다음에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다. 자, 요 식은 이건 리터고 요건 몰수인데, 자, 용액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지면 1000으로 나누고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요 식으로부터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희석용액의 몰농도 계산은 MV는 M-V-로 풀고, 혼합용액 몰농도는 M1V1 더하기 M2V2는 MV다. 그 다음에
농도 환산법은 용액 질량을 구하고 두 번째는 용질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에 대입하라. 자, 1단원에서는 이제 윤호야 실제로는 요게 전부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 이걸 외워가지고 이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선생님이 봐도 윤호는 지금 1단원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 실제로 서울,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들 실제 하는 것보다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꾸준히 잘 외우고 문제 푸는 것만 잘하면은 한국에 와서 진짜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단원 문제 전체를 다 풀 수 있어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풀다가 농도 문제는 뛰어넘어가고 막 풀었지? 네. 자, 그 문제들도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다시 우리 풀어볼까요? 네. 46번 안 풀었었지? 네네. 그래, 46번부터 이제 농도 문제들 쭉 있잖아. 네. 그 문제들 한번 풀고 그 내신 대비 1로 보내준 거 다 풀면은 이제 내신 대비 2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기 시작해보자. 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하기 전에 뭐 화장실 갔다 올 시간 필요해?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그냥 얼른 다녀올게요. 그러고 네가 갔다 와. 네. 네. 집중해서 풀어주세요.